단순히 물질적으로 베푸는 사람보다요. 감사와 칭찬을 말로써 더 많이 하는 기버가 옆에 있을수록 이 집단과 주변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왜 인간을 일컬어 누구나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는지, 다이아몬드인데 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잠재력을 쉽게 발휘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타고난 재능, IQ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참고해서요, 각종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980년대 초반, 심리학자 도브 에덴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훈련을 받기 전에 미리 누가 뛰어난 성과를 거둘지 예측하는 연구였죠. 에덴 박사는 먼저 훈련을 받으러 이제 막 소대에 도착한 1000명의 훈련병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훈련병들의 적성 검사 점수, 기초 훈련 성적, 전임 지휘관의 추천 등으로 뛰어난 병사가 될 잠재력이 풍부한 훈련병을 미리 가려낸 거죠. 그렇게 병사들은 11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 전투 전술, 독도법, 작전 규정 등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훈련 교관이 직접 무기를 다루는 능력도 평가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처음에 박사가 지목한 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병사들은 11개월이 지난 후에 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뒀고요. 전문 지식 평가에선 9%, 무기 숙련도 평가에선 10%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재능에 맞춰서 좋은 성적 거둔 것 같은데 뭐가 신기하지 싶을 거예요.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박사가 처음에 잠재력이 풍부한 훈련병을 가려낼 때 훈련병들의 적성검사 점수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눈속임을 위한 장치고요. 사실은 훈련병의 그런 성적들과는 완전히 관계없이 정말 무작위로 훈련병을 가려내서 그냥 이 그룹이 잠재력이 풍부한 훈련병이다 지목만 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기질, 성적, 재능 이런 것과 11개월 뒤 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에덴 박사가 영감을 얻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고전적인 연구에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젠탈 박사는요, 에덴 박사의 연구가 있기 그 훨씬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와 팀을 이뤄 연구를 진행했어요. 박사는 가장 먼저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18개 학급 학생들에게 인지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어휘력, 추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이때 시험을 치른 학생 중 약 20%가 뛰어난 지적 잠재력을 지닌 영재로 분류가 됩니다. 박사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런 시험 결과를 이제 교사들에게 알려줬어요. 교사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와 같은 반응들이었죠. 박사는 교사들에게 이 영재들이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학년이 끝날 때쯤 혹은 초등 교과를 다 마칠 때쯤이면 비범한 성취를 이룰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사는 처음 시험에 응시했던 18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 그런데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학생들의 점수가 다른 학생들 대비 엄청나게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요. 단순한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균 IQ도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영재들이라고 구분한 아이들의 IQ는 무려 평균 12점이 오르고 흥미롭게도 다른 그룹의 아이들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갑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유독 잠재력이 크다고 말한 아이들의 시험 성적은 크게 오르고 평균 대비 더 빠른 속도로 똑똑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박사가 영재라고 칭할 아이들을 분류할 때요, 시험 점수로 아이들을 나눈 게 아니라요, 정말 무작위로 아이들을 나눴습니다. 박사는 교장 선생님이랑만 이 사실을 공유했고요.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이 실험은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만든 실험이었습니다. 즉, 무작위로 뽑힌 잠재력이 크다는 타이틀을 단 학생 20%가 실험군, 나머지 80%가 실험 통제군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요,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잠재력이 큰 학생으로 분류된 20%는 결코 그 전까지는 학급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군에는 원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소외계층의 아이들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죠. 결국 잠재력은 학생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사의 마음에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믿음이 학생들의 성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싶으시죠? 교사의 이 신뢰는요, 잠재력이 크다고 선별된 아이들에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내게끔 상황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 학생을 믿고 기대하고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잠깐 삐끗했을 때 쟤는 역시 안 돼 라는 시선이 아니라 원래 뛰어난 친구인데 실수를 했나 보네, 이렇게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다 그 아이에게 전해진 거죠. 더 격려했고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더 어려운 과제를 서슴없이 내주고 피드백도 꼼꼼히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한 아이의 학습과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눈에 띈 거죠. 이런 결과는 여러 실험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앞서 살펴본 에덴 박사는요, 이 기념비적인 연구를 가지고 이게 성인에게도 적용이 될까 싶어서 성인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거였고요. 에덴 박사도 똑같이 소대장들에게 이 훈련병이 눈에 띄게 뛰어나니까 놀라운 성취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을 뿐이고요. 사실 뛰어나다고 지목된 훈련병은 무작위로 그냥 지목된 훈련병이었을 뿐이죠. 네, 어떻게 보면 빡빡하고 다소 딱딱한 조직인 군대에서도 자기 충족적 예언은 실현이 됐습니다. 소대장은 해당 훈련병이 실수를 하더라도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로 삼게 했어요. 그 결과가 더 높은 성취로 나타난 거죠. 네, 이런 연구들이 도화선이 되어서요, 학습과 성공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을 좌우하는 게 첫째는 지능이고 둘째는 흥미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어딘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 과학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더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연구를 해버립니다.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세계 탑으로 올린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 아주 오래전 이들을 누가 가르쳤는지 일일이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인터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세계 탑 클래스들이 대부분 잊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우수한 성취를 맛본 피아니스트 20명을 인터뷰했다고 해볼게요. 사실 이들 중 90%에겐 재능이 없었습니다. 스타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엔 그저 가족이나 이웃 아이들에 비해 피아노를 조금 잘 치는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들을 누가 스타로 올렸을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잊어버린 인물, 잊고 살았던 인물은 바로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그 동네 피아노 선생님은요, 이 아이들에게 지적을 하지 않고 그저 재밌고 흥미롭게 친절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줬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말로써 올려줬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나 봐. 이 피아노가 너를 만나서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아이들을 올려주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서슴없이 했고 그 아이들은 항상 이 피아노 교습 시간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미를 잃지 않고 해낸 결과 재능이 없어도 스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런 선생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내가 천재란 증거가 없어도 나를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될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옆에 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앞서 살펴본 모든 연구 결과들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어떤 집단이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잘 촉진해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분석해 봤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기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버는 사실은 뭘 많이 사주고 베풀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 말로 타인을 격려하고 올려주는데 더 큰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더 중요한 건 감사와 칭찬 없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베푸는 사람보다요, 감사와 칭찬을 말로써 더 많이 하는 기버가 옆에 있을수록 이 집단과 주변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성취를 한다고 해요.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테이커,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죠. 테이커는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상대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잔뜩 경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신과 의혹으로 대한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웬만해선 격려와 따뜻한 감사의 말들이 잘 안 나오겠죠. 반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매처들은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가령 동료나 아랫사람이 잠재력을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래가 유망할 거라는 징후가 보일 때만 그 사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기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잠재력의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찾으려고 하죠. 소위 누구를 만나도 장점을 크게 보는 사람인 겁니다. 이 기버가요, 한 집단에 2명 이상 있으면 호혜의 고리라는 게 생겨서 전염이 된다고 해요. 전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호혜의 고리가 이 집단에 생기는 순간 받고자 하는 테이커조차도 하루 평균 3번씩 남을 돕거나 칭찬하는 등 상당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는 가정, 직장, 각종 교육기관, 하물며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호혜의 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나부터 바꾸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딱 기준으로 놓고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버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기버가 아니라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타인의 마음을 꺾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죠. 이건 또 다른 나쁜 형태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30년 전 사회학자 프레드 골드너는요, 편집증의 정반대 개념으로 낙관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제시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꾸미거나 당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믿음인 거죠. 실제로 이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버는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대한 긍정의 말을 내뱉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 평범하거나 혹은 비관적인 사람이라면요, 여기까지 가기도 참 어렵죠. 그럴 때 애덤 그랜트 교수는 오늘 하루 인간적인 도움을 구해보라고 조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일적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거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실질적인 도움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상대방의 감정이입과 염려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민에 대한 도움을 하루 한 번씩 구해보라는 겁니다. 가족,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요, 나를 염려해주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사람과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호혜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올려주는 말을 해주고, 그렇게 인생의 각종 도전들을 기꺼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형태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누구랑 살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요, 내가 거기에 물들 것인지, 내가 물들일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